네, 다음 이번에 형용사 구호 마지막 과 보시죠. 마지막 과 S5 명사 ed 보겠는데, 자, 처음에 챕터 3의 개념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명사 뒤에 ed가 나오는 경우는 먼저 자동사가 나오는 경우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동사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또는 타동사가 나왔더라도 뒤에 뭐가 나오면 목적어가 나타나면 그때는 얘는 동사죠. 그렇죠? 근데 이렇지 않고 얘가 분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일단 타동사의 ed형이어야 하고 그 뒤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전치사나 그 다음에 또는 부사나 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또는 진짜 그냥 동사가 툭 튀어나와 버리면, 그러면 이 경우에 타동사의 ed형은 뭐가 되는 거냐면 과거 분사가 되는 거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데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면 수동이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챕터 3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얘는 많이 만나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나오는데도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와서 해석이 안 돼요 라고 질문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어서 특히나 주어 자리에 나오고 이러면 괜찮은데 문장 서너 줄 자리에 중간에 껴서 나와버리거나 이러면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처음에 페인팅인데 그림인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스톨러니까 도난당한 그림입니다. 그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도난당한 그림은 has been found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네요. 자, 부상을 입힌 게 아니라 부상을 당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가 나와서 전치사들이 나오고 있으면 바로 분사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에서 부상을 당한 아이가 was taken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옮겨졌다라는 얘기죠. 자, 개 자식들이라고 할 뻔했어요. 자, 개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죠? 지네 속내를 들켰나봐. 진짜 개 자식이 나올 뻔했어요. 자, 사냥에 사용된 개들입니다. 사냥에 사용된 개들이 아주 대단히 발달한 후각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오늘 이거 많이 나오네요. 하이가 형용사로 높은이죠. 하이가 부사로 높게입니다. 근데 ly가 붙으면 얘는 부사는 부사인데 높이가 아니고 뭐 되죠? 얘는 매우 대단히라는 말이 되는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죠. 어떤 학교 시험 문제들은 딱 보면 딱 중요한 것만 냈어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더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나오는 것들만 냈어 라고 하는 학교들은 이런 거 꼭 나오죠. 꼭 나오죠. 뒤틀린 문제를 안 내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자, participant이라고 하면 participate이라는 말이 참가다, 참여하다라는 얘기인데 ant가 붙어서 참가자, 참여자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참가자가 asked 요청을 냈습니다. 이러기가 너무 쉬운 거죠. 자, 근데 얘는 지금 요청받은, 요구받은 참가자가 되는 거예요. To close their eyes. 이번엔 눈탱이가 나올 뻔했습니다. 자, 눈을 감을 것을 오늘 실수 한번 하겠는데. 자, 눈 감을 것을 요구받은 참가자들은 하고 이 자리가 동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쁜 것들이군요. 1번 해보시죠. 명사 뒤에 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게 또 조동사로 보이면 그렇게 못 보겠구나. 명사 뒤에 concentrate might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부터죠. 20만 메가톤의 concentrate might라고 해놓고 커마 찍어서 뒤에 명사 나오면 첨가, 첨언, 부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흔히 이제 동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964년도에 역대 가장 큰 지진이 역대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였죠. 여태까지 기록된 가장 큰 지진이 노르트 아메리카 북미 지역에서요. 여기 recorded도 기록했다가 아니라 기록된이 되는 거군요. 자, 기록된 북미 지역에서 노르트 아메리카에서 기록된 최고의 지진이 rock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RSK rock이 동사가 되면 무슨 뜻인가요? 예, 흔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흔들 의자 뭐라고 하던가요? rocking chair라고 합니다. 요게 흔들 의자예요. 그래서 락앤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흔들고 굴리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뭘 오야? 모르는 너희들이 오야 오.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락앤롤이 흔들고 굴리고인데 내가 여러분이 어려서 더 자세하게는 말 못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야한 말이에요. 원래 시작은 아주 야한 의미로 시작이 됐던 말인데 뭘 저 혼자 흐뭇해하고 좋아하고 그랬고 혼자서 뭘 생각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20만 메가톤의 concentrate, 집중적 힘이잖아요. 집중된 힘. 이건 명사로 많이 쓰는 힘이에요. 으로 알래스카를 흔들어 놓았죠. equivalent이라고 하면 얘는 잘 째려보세요. 앞에 보면 equal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죠? EQUI라는 equal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냐면 가치라는 value이라는 말이 들어있네요. value라는. 그러면 가치가 같은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용사가 되면 같은 가치의, 같은 값의라는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명사가 되면 같은 가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등가물이라는 등가 또는 등가물이라는 표현 알아요? 가치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앞에 나오는 거니까 20만 메가톤의 concentrated might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핵폭탄 2,000개하고 같은 힘이라는 얘기가 된 거죠. 오케이, 다음 1번 했고요. 2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루이스가 배우지 않았더라면요, 그 효율적인 parenting skill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뭐라고 옮겨야 되냐? 보통 이제 훈육법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뭐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방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parenting skills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 스킬은 어디서 배운 거냐면 어디서 가르쳐지는 거라면 그 세미나에서 가르쳐졌던, 세미나에서 배웠던이라고 된 거죠. parenting skills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효율적인 위협적 테크닉을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with their own children today, 오늘 자기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비효율적인 이런 협박하는 기술들을 쓰고 있을 겁니다. 3번이요.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요구되는 기술이네요. 이 오일을 움직여서 out of, 여기에서 밖으로 빼내는 거다. 그죠? 어디에서? 땅에서 오일을 뽑아내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는 move, 옮기는 겁니다. 그 뽑아낸 오일이겠죠? 오일을 국가 전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동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가볼까요? 이 말은 그냥 관용 표현처럼 외워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A가 앞으로 가고 있고요. B가 A를 쫓아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B follow A죠. 뭔가 좀 이상한데. B follow A 이렇게 되는 게 맞죠? B가 A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A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B가 A를 따라가는 거죠. 요거 수동태로 바뀐다고 해서 1, 2등이 바뀌는 건 아니죠.
능동이나 수동이나 뭐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주체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A가 앞으로 가고 얘가 be followed by가 되면 이상하게 해석하다가 A를 2등 만드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실수하지 마시라고. 얘도 보니까 도표에서 나왔던 거네요. 도표에서 followed by 나오면 틀리는 애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더라도 1등은 현재 누가 되는 거죠? A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지금 여기서 나오는 followed by는 여기서 B가 없는 소위 분사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be followed by나 follow by가 나오면 우리말로 해석할 때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해석하세요. 일단 내용은 알아두세요. follow의 수동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캐나다가 두 번째로 많은 일일 석유 생산량을 가지고 있군요. 그 다음에 이어서 멕시코하고 브라질이 오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그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죠. 뭐 중에서 2010년도 이 5나라 중에서 아마 그 수능 도표 문제에 나왔던 문장 같네요. 다음 5번 해볼까요? encounter이라고 하면 만나다 마주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우연성이 많이 강조되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어동사로 바꾸면 구동사로 바꾸면 이제 come across 뭐 이렇게 쓰죠.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 그래서 얘네들을 구동사로 바꿔놓은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내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 구동사들은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수거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올바른 개념 phrase verb 구동사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encounter challenge 이런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도전이냐면 얘를 바탕으로 하는 거네요. Both how many of our existing habits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존 현존하는 습관을 그 다음에 자기들이 promise to alter 바꾸겠다라고 약속하는지 그 다음에 and가 붙는 거예요. 이 습관의 그 다음에 힘 강인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both가 오고요. 그 다음에 A 자리 그 다음에 and B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새로운 기술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냐면 이 두 가지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 자기들이 바꾸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기존 습관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된 겁니다.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걸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게 바꿔드릴게요 라고 다짐하는 약속하는 것들이 몇 개나 되는지 promise라는 단어는 약속 시간 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얘는 그래서 뭐뭐 하겠다라고 약속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괄호를 달든지 아니면 느낌으로 뭐라고 하냐면 다짐하다 맹세하다 느낌이 아니라 다른 말로 다짐하다 맹세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시간 약속을 정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시간 약속을 정하는 건 make plans라고 합니다. make an appointment 네, 학교에서는 이렇게 답을 주면 이렇게 답을 써야 돼요. 원래는 make appointment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병원 갈 때 예약하는 거, 그 다음에 변호사 만나는 거에 맞습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이 친구들끼리 만나기로 하는 약속 이런 건 make plans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 오늘 학교 끝나고 약속 있어 이러면 I have plans after school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I have an appointment 이렇게 쓰면 병원 갈 일이 있거나 변호사 만날 일이 있는 거죠. 되게 좀 특이한 표현이 돼버립니다. plan 반드시 복수로 써야 하고요. 단수로 쓰면 또 틀립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런 습관들의 힘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바꿔줄게 라고 다짐하고 있는 이 기존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나라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대인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여기는 테크놀로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기회 6번 해봅시다.
다 촬영해서 집에 보내버려야지. 자, the above graph shows,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자꾸 전화기로 야동을 봐요.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above graph shows, 이 위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죠. 뭘 보여주냐면 distribution이라고 하면 배포, 분포라는 말이에요. 왜 갑자기 마스크를 꺼내서 썼네요. 야동보다 칩을려 갖고 이렇게 마스크로 가리려고. 자, 그 시간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쓰여진이겠죠. 그래서 뒤에 by가 나왔으니까 쓰다라는 말이 아닐 거예요. 자, 소비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건데 앞에 사과에서 나온 거네요. 어떤 소비자들이냐면 쇼핑 앱을 이용하는, 즉 다양한 쇼핑 앱 항목에서라고 하면 되겠죠. 다양한 쇼핑 앱 항목에서 2011년 디셈버, 2012년 디셈버에 다양한 쇼핑 앱 항목에서 이 쇼핑 앱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시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도표 지문에서 나왔던 문장 같죠. 다음 7번 해봅시다. 자, 한 고고학자가 채용을 했다가 아니다, 그죠? 바로 전치사가 떴으니까 채용했다가 아니라 뭐 될 거냐면 채용된 고고학자가 될 거예요. treasure hunting firm이니까 보물 사냥 회사. 이렇게 뭐 옛날에 이 지역에 누가 보물을 묻었대 뭐 이런 거 찾으러 다니는 또는 그런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회사에 의해서 고용된 한 학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s long as라는 접속사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는 한, 뭐 하기만 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좀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문장 4개만 더 하면 됩니다. archaeologist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주는데 6개월만 주면, 6개월 뭐 할 수 있는 6개월이에요? 투도 오늘 배운 거죠. shipwrecked artifact을 연구할 수 있는 6개월만 주면 뭐 하기 전에, 걔네들이 판매되기 전에 이 보물 헌팅 회사가 찾아낸 이 보물을, 옛날 뭐 고대 물건 이런 거 말고 골동품 이런 거 많이 나오겠죠. 판매되기 전에 shipwrecked라고 하면 이게 난파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난파된, 그 다음에 artifact, 인공물이 되는 거죠. 난파된 인공물을 연구할 수 있는 6개월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러면 역사적인 지식이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죠. 사라지는 지식은 없을 겁니다. 오케이, 다음 8번 해봅시다. 에너지가 주어일 건데요. 얘가 주어이면 동사는 어디 가서 나타나는 거죠? is에서 나타나는 거죠. 일단 동사까지는 기본으로 꺼내야 합니다. 자,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냐면 태양 에너지예요. 근데 그 태양 에너지 중에서도 reaches the earth,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니까 얘는 태양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이 대도 여기 있는 에너지를 꾸미는 거죠. 그렇죠? 자, 태양에서 나오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얼마에 걸쳐서? 딱 3일에 걸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이라고 됐습니다. 그 태양 에너지는 뭐랑 똑같냐면 화석 연료의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화석 연료의 에너지랑 똑같은데
요구되는 화석 연료 에너지인데요. 뭐 하도록 요구되는 keep human race를 인간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supplied with power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요. for 100년 동안입니다. at the present rate 현재의 속도, 현재의 소비 속도가 되는 거예요. 현재의 소비 속도로. supply라는 단어가 A에게 B를 공급하다라고 할 때 supply 그 다음에 누구에게라는 말이 먼저 오죠. 주로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with 오고 무엇을 이라는 사물이 주로 오잖아요. 그럼 요놈이 만약에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쪽으로 somebody가 나가겠죠. 사람이 여기 올 거고 이 사람에게 뭐가 될 거냐면 be supplied가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with가 있고 명사가 나타나겠죠. 이런 용법은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수동태가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비동사가 없는 뭐로 나타난다면 과거 분사로 나타난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공급이 되는 거냐면 인류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전력을 인류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즉 100년 동안 인간에게 이 파워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석연료의 에너지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3일 동안 지구에 오는 태양 에너지가 100년 동안 인간에게 전기를 공급할 화석연료 에너지하고 같다는 거죠. 현재 소비 속도였을 때요. 야, 이게 시험장에서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오고 읽혀야 그래야 이제 영어를 정말 잘하는 걸 텐데 이 정도면 수능에서 어려운 문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한 지문을 80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지문들이 막 서너 개가 나타나서 이렇게 딱 발목을 잡을 때 거기에 잡히지 않을 정도의 그러니까 충분히 빠르게 읽고 어려운 지문 몇 개 정도는 시간 가지고 여유 있게 읽을 수 있을 정도까지 실력이 되면 아주 훌륭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1등급의 기준은 45분까지를 다 풀고도 적어도 한 7, 8분 정도는 남길 수 있는 그래야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그 정도 7, 8분 정도 남길 수 있으면 많이 틀려봐야 두세 개일 거거든요. 어려운 지문이 나타나도. 근데 그 7, 8분 정도 쓰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주어지면.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죠. 뭐. 근데 거기에서 발목이 잡혀야지 막 듣기 액수 문제 이런 데서 틀리고 그러면 그건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모가지를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그런 일이 만들어지지 않게 좀 차근차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조금 수준을 조금 높여서 이 조금 어려운 용법이나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잘 밟아서 만약에 지금 이런 문장 나왔을 때 이런 거 해석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시간을 주면 읽어낼 수 있는 실력만 갖추면 수능 1등급을 받는 건 뭐 이렇게 못 이룰 일은 아닌 거죠.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45분까지 다 풀었더니 7, 8분 그 정도 남아 있으면 지문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그 지문 어려운 거 서너 개 정도 붙들고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모조리 시간을 다 수학에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점수로 자꾸 자기 실력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읽고 풀었을 때 시간이 얼마나 남는지를 보면 그리고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보면 안정적이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둘 이내로 하나나 둘 정도 들어오면 끝까지 다 온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단어 개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들이 더 빨리 늘어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다음 9번 질문 해볼까요? 9번 문장 봅시다. 이 표현 아주 멋지죠. breathtaking beauty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를 잠깐 보세요. 이게 breathtaking beauty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숨 막히는 듯한 차마 말을 못하겠다. 앞서부터 볼게요. 어린이들이 나를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다니. 여러분 저를 보니까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알코올 섭취의 부작용입니다. 탈색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SAD라고 쓰면
이러기가 너무 쉬워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막히는 듯한 아름다움을 보기 쉽죠. 그 다음에 found가 발견했다가 아닌 건 in인 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발견되는 숨막히는 듯한 아름다움. 뿜는군요. 단어가 3개네요. The breathtaking beauty. 동요로 Mr. Tree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숨막히는 듯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건 쉽죠. 어디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이냐면 밝게 채색된 또는 밝은 색깔의 나비의 날개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요, 피어나는 야생화들의 들판이에요. 블루밍이라는 게 아주 활짝 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블루밍 야생화들의 들판, 또는 세 번째는 숲인데 하드우드 트리들의 숲이죠. 얘네들이 autumn glory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가을에 아주 아름다운 그 단풍이 든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autumn glory의 hardwood trees의 숲, 이런 것들에서 발견되는 그런 숨막히는 듯한 아름다움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hardwood trees는요, 얘가 화렵습니다. 센 나무들 이러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5가 마지막, 챕터이 마지막입니다. 10번 문장 해볼까요? 앞에서 오늘 왜 이럴까? 네. 또 제가 나오는군요. 아래쪽으로 보세요. 멸종 위기에 처한. 팬테스틱 보지 말고. 자, lack of니까 부족함인데 real direct experience의 사실의 현실의 직접적인 경험의 부족입니다. 여기에서의 그리고 이것과의 이렇게 된 거죠. 자연에서의 그리고 자연과의 그 사실적인 직접적인 경험의 부족이, 경험 부족이 has caused 일으키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여기게 만드는 거죠. 생각하게 만드는데 the natural world, 자연의 세상을 뭐뭐로 여기게 하죠. 그냥 단순한 추상으로 여기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antastic, 아주 환상적인 그리고 아름답게 촬영된 장소인 거죠. 그 다음에 filled with니까 뭐로 채워졌냐면 멸종 위기에 처한 그런 열대 우림 지역이나, 얘 글자 그대로 우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 우림 지역이나 또는 in peril, 이 peril이라는 명사가 위험이거든요. 역시 위험에 처한 북극곰탱이 뭐 이런 걸로 이런 그 장소인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역시 똑같이 mere abstraction이라는 명사 뒤에 커마를 찍고 얘를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챕터 3의 그 레슨 5까지 그러면 형용사 9는 전체 다 모두 마쳤습니다.